호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긴장된 상견례 자리. 허름한 파란 작업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신분이 안 맞는다고요? 격이 다르다고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칩니다. 결혼식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 체면이 깎입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정체를 안다면 과연 누가 진짜 격이 다른 사람일까요? 겉모습에 속아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이들에게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민수와 박지영의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민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고, 지영은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똑똑한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병원에서 만나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민수의 부모인 이상철과 이미란 부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 건설회사인 대한건설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이탈리아산 최고급 정장에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그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미란 역시 백화점 VIP 매장에서 맞춘 화려한 한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몇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고급스러운 품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두 사람의 화려한 차림새를 흘끗흘끗 바라볼 정도였죠. 오후 6시 정각, 민수와 지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깔끔한 네이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단정한 모습으로 수줍게 인사를 건넸죠. 상철과 미라는 지영의 단아한 외모와 정중한 인사 매너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민수 녀석이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 민수 역시 부모님께 지영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지영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점점 초조해했고, 민수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죠. 미란이 은근히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이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시는 분이지? 첫 만남인데. 이렇게 늦으시면 좀 그렇지 않니? 지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머니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급하면서도 미안한 톤이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 끝났어.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 안 걸려. 지영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오신대요. 상철이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늦다니.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유리문이 열리면서 허름한 청색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운동화를 신고 양손에는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머리는 땀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청소를 하다 묻은 먼지와 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몸에서는 청소용 세제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여성은 다름 아닌 김순자, 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순자는 레스토랑 안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둘러보며 딸을 찾았고, 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자 그쪽으로 걸어갔죠.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우아한 분위기와
순자의 초라한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여기 왜 오셨을까? 청소하러 온 건 아니겠지 하는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웨이터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심지어 한 웨이터는 순자에게 다가가 이곳은 고객 전용 공간이라고 말하려다가 지영이 어머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순자는 이런 모든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급하게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늦었어. 바로 왔는데 교통이 막혀서 더 늦었네. 지영은 어머니를 맞으며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의 모습을 본 상철과 미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상철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미란은 주변 시선들을 의식하며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상철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 이상철입니다. 미라는 순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순자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미란이 재빨리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장실에서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좀 더 단정한 모습이.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와서 민망하네요.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순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테이블에는 얼어붙을 듯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계속 힐끗힐끗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이어졌어요. 미라는 지영에게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지영아, 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건가?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청소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후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상철과 미라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미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참 고생이 많으셨겠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 우리 민수는 의사고 앞으로 병원장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몇 분 후 순자가 돌아왔을 때 얼굴의 때는 어느 정도 닦았지만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고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상철과 미라는 의도적으로 순자를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며 민수와 지영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며 때때로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지영에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지영아, 간호사 일은 정말 힘들지 않니? 밤 근무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정말 보람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사와 결혼하면 굳이 그런 힘든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겠네. 우리 민수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죠.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거든요.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생각이 참 다르시네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성이었는데, 명품 정장 차림이 단정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이모, 여기 계셨네요. 지영이와 함께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요. 순자는 반가운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호야, 바쁜데 왜 왔어?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박영호는 지영의 사촌 오빠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상철과 미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사촌 오빠 박영호입니다.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철과 미란의 표정이 순간 180도 달라지며 밝아졌습니다. 아, 김앤장이면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반갑습니다. 영호는 순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모,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4시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몸이 걱정돼요. 미란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 4시부터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일찍부터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이모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지영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상철이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여전히 순자의 직업에 대한 편견과 무시하는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하지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2손으로 딸을 키웠고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요. 미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안끼리 만나는 일이고. 영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숨길 필요가. 순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영호의 말을 끊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영호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거든.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철과 미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의아해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철이 지영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영 양,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와 너희 집안은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의사고 우리 집안도 그런대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곳인데 솔직히 너희 어머니와는 격이 너무 달라. 지영은 눈물이 글썽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괜찮다. 엄마는 상관없어. 상철은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야. 결혼식에 하객들이 올 텐데 그 중에는 의료계 인사들, 사업가들이 많아. 그런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오시면 솔직히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때 미란이 돌아왔고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영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일어나 상철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순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각자 헤어질 때 상철과 미란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영호는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정말 이대로 참을 건가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어졌어요. 집에서는 연일 지영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상철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민수는 분명 의사인데 굳이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 상철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에 저런 분이 신부 어머니로 앉아 있으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되지. 하객들이 뭐라고 수군거릴지 뻔해. 의료계에서 우리 평판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민수는 며칠 동안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착하고 똑똑하고, 지영이 어머니도 힘든 환경에서 혼자 딸을 키우신 대단한 분이라고요. 미란이 단호하게 손을 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아. 결혼은 절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특히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잖아. 상철도 거들었어요. 민수야, 내가 앞으로 병원장이 되려면 더욱 신경 써야 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같은 시간 지영은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자신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동료 간호사가 지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무슨 일 있어?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며칠 전에 상견례를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 민수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며칠이 지나자 민수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고 만날 때도 어색해하며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지영은 이런 변화를 날카롭게 느끼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그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미란이 지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야.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고 냉랭했습니다. 지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미란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민수는 의사야. 장래가 밝은 의사고 앞으로 병원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지영은 미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란이 더욱 냉정하게 계속 말했어요. 결혼은 신분에 맞는 사람끼리 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어머니 보니까 우리와는 너무 달라. 너무 격이 안 맞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때문인가요? 미라는 거침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에 저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된다고. 하객들 중에는 의료계 인사들, 사업가들이 많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제 어머니인데,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인데, 미란이 차갑게 손사래를 치며 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민수 장래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어요. 지영 양, 나도 미란이와 완전히 같은 생각이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어머니와는 사는 세계가 달라. 격이 안 맞는다고.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상철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야. 민수는 의사고 우리는 그런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이야. 미안하지만 이번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파혼이야. 지영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미란이 가차없이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도 미안하긴 해. 하지만 이게 결국 서로를 위한 일이야.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지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수 오빠는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요? 미란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민수도 우리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어. 오히려 민수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차가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나 봐.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행복하게 살아. 지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2년간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민수가 보여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파혼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영의 눈물, 자국과 절망에 찬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눈도 퉁퉁 부었고.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요. 아니, 파혼이래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혼이라고? 왜?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먹이며 답했어요. 엄마 때문이래요. 신분이 안 맞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에 엄마가 오시면 체면이 깎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자는 딸을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지영아, 괜찮다.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지영이 순자의 품에서 더욱 크게 울었어요. 엄마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이모, 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영호는 울고 있는 지영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영이 파혼 소식을 전하자 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건방진 놈들이 감히 우리 이모와 지영이를. 영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모, 이제 그만 밝히세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필요 없어요. 당장 진실을 말씀하시라고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야,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영호가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모는 너무 착해요.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모가 누구신지 알면 기절초풍할 텐데.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사실 엄마가 너에게 오랫동안 숨긴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뭘 숨기셨어요? 엄마, 혹시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청소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일도, 아주 큰 일도 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영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모, 정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실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봐야겠어. 지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만 믿어줘. 엄마가 널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영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 전무님 영호입니다. 네, 그 일로 급히 전화드렸어요.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지영은 영호의 전화를 들으며 더욱 궁금해했어요. 오빠 무슨 계획이에요?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영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 복수는 차갑게 해야 더 효과적이거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모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지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머니와 오빠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딸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영호는 순자와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가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고급 정장을 입고 나가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더 좋겠어. 지영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머니와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의 대한건설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상철의 사무실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급한 전화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진그룹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상철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며 놀랐어요. 서진그룹이라고? 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서진그룹 말이야? 직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우리 회사를 특별히 초청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상철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같은 중견 회사를 서진그룹에서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래요. 만약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한 번에 도약할 수 있어요. 상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이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기회가 오다니. 당장 최고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전 직원 비상소집이야. 집에 돌아온 상철은 미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거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 정말 대박이 터질지도 몰라. 서진그룹에서 직접 입찰 제안이 들어왔어. 믿을 수 있어? 미란도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서진그룹이면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그 대기업이잖아. 얼마짜리 프로젝트인데? 상철이 목소리를 높이며 답했어요. 무려 5천억이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도 진짜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어. 그럼 민수 결혼도 더 성대하게 할 수 있겠고, 미라는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 결혼식도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할 수 있겠네. 하객도 1,000명은 불러야지. 상철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민수가 그 간호사 딸과 파혼한다고 했지? 정말 잘한 일이야.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 만약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활용 못했을 거야. 신분 차이 나는 집안과는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맞아. 같은 시간 서진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에서는 정재현 전무가 김순자 회장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철 건설에서 입찰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더군요. 순자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흥미롭네.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 재현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 조사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이고 사장 이상철은 58세, 부인 이미라는 55세입니다. 아들 이민수는 의사라고 하네요.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순자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의사인 아들? 혹시 이름이 이민수라고? 재현은 순자의 예상 밖 반응에 놀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자. 언제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로 접대 준비를 해. 며칠 후 상철은 서진그룹과의 운명적인 미팅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맞춘 최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와 구두로 완벽하게 무장했어요. 미란도 남편을 배웅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절대 꼭 성공해야 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역사적인 순간이야. 상철은 자신감에 차서 답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서진그룹 본사는 상철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63층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받으며 상철은 긴장과 기대감이 극도로 교차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보는 인테리어부터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접수원이 최고급 서비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이니 VIP 응접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은 호화로운 회장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수상 내역들과 세계적인 명화들,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사진들이 서진그룹의 엄청난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대기업과 거래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우리 회사도 드디어 대박이 터지는구나. 상철은 마음속으로 흥분하며 생각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름한 청색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레와 각종 청소 도구들을 들고 들어왔거든요. 상철은 당황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빨리 나가주세요. 그 여성은 상철을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름 아닌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한쪽 모서리에 정갈하게 놓고 책상 뒤편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상철은 더욱 어리둥절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줌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빨리 나가달라고요. 순자는 회장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책상 서랍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걸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며 상철에게 정중하게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철 사장님. 서진그룹 회장 김순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라고요? 이게 무슨... 순자는 너무나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이런 모습으로 처음 뵈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때 재현 전무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팅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재현은 상철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상철 사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서진그룹 전무이사 정재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이분이 정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재현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김순자 회장님은 30년 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직접 청소를 하십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시려는 경영 철학 때문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순자가 창가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청소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작은 투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3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철은 진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순자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장님? 상철은 순자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대한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 시내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사장님, 며칠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때 그분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가 천천히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며칠 전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지영이 어머니 김순자예요. 상철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세상에... 재현 전무가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따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교육 방침 때문이었죠. 순자가 책상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랑받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길 바랐죠. 그래서 일부러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상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순자는 차갑게 손을 들어 상철의 말을 막았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만약 아셨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상철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더욱 차갑게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분이 안 맞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에 이런 모습으로 오면 체면이 깎인다고. 맞죠? 상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책상에 앉으며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이 프로젝트 말이에요.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죠. 상철은 온몸이 떨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답했어요. 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단순한 실수였나요? 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순자는 상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어요. 재현 전무가 상철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전국 부동산만 3천억 원어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서진그룹의 연 매출은 1조 원이고 계열사만 30개가 넘습니다. 상철은 더욱 작아지며 바닥에 고개를 박았어요. 순자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해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죠.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 프로젝트를.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셨죠. 재현 전무가 상철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인지 이제야 아시겠죠? 상철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큰 분을 몰라보다니. 순자가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다른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회사의 말입니다. 상철이 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상철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오열하며 절을 했어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재현 전무가 상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은 정말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이에요.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게 진심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상철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큰 분을?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었구나. 5천억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우리 회사 평판도 끝장났어. 재현 전무는 상철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나갔고 상철은 한참 동안 혼자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상철은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정신이 아직도 혼미했어요. 미란이 기대에 찬 얼굴로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계약 대박 터진 거 맞지? 언제 계약서 쓰는 거야? 상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어. 엄청난 실수를. 미란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실수? 혹시 계약이 안 됐다는 거야? 아니면 조건이 안 맞는 거야?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서진그룹 회장이 지영이 어머니라고? 그럼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을. 상철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직접 청소를 하신다고 해. 초심을 잊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하시려는 경영 철학 때문에. 그런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미란이 주저앉으며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구나. 1조 매출의 대기업 회장님을. 상철은 머리를 감싸지며 신음했습니다. 5천억 프로젝트도 완전히 날렸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그때 민수가 병원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철과 미라는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민수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영이 어머니가 서진그룹 회장이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미란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그런 훌륭한 분을. 민수는 지영이 생각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철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같은 시간 지영의 집에서는 순자가 영호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이모, 오늘 그 이상철이라는 사람 표정 봤어요? 완전히 대꿀멍이었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은 일이야.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 영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영이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순자는 깊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때가 됐네. 지영이를 불러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자. 지영은 어머니의 부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대한 얘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순자는 딸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에게 정말 오랫동안 숨긴 중요한 비밀이 있어.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지영은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청소일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서진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회사의 회장이야. 지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그룹이요? 그 TV에서 항상 나오는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청소 회사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왔지. 영호가 자세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지영아,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금 30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의 회장이시거든. 연 매출만 1조 원이야. 지영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왜 계속 청소 일을? 순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해.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수 오빠 부모님이 엄마를 무시한 건? 순자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진실을 알았어. 그리고 아마 곧 우리를 찾아올 거야. 정말 깊이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이제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이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지영은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저에게 숨기셨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으면 했거든.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랑받길 바랐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상철과 미라는 지영의 집 앞에서 1시간째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즉시 깊게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들어와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거실에서 상철과 미라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았습니다. 지영도 함께 자리했어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런 훌륭하신 분을 몰라보고 무시했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어머님을 무시한 것도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어. 지영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모, 이삼촌,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그래서 딸에게도 제 정체를 숨겼죠. 진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상철이 깊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저희가 너무 얕은 사고를 했어요.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는 건데,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영이를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정말 잘못 생각했어. 지영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내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회장이든 청소부든 상관없다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다시 시작하자. 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 말 진심이에요? 정말로? 오빠는 부모님 말에 따라 저와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청소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예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야.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지영은 더욱 단호했어요. 오빠, 저는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순자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지영아. 그런 사람이 진짜 너를 위한 사람이야. 상철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는 이제... 순자는 의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프로젝트 얘기인가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감정과는 별개죠.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병원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소아과 전문의인 강민호 선배였죠. 민호는 지영의 가정 환경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의 삶과 철학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지영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청소일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구신 거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지영은 민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특별한 옷을 준비했어요. 깨끗하게 달인 청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지영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엄마, 왜 작업복을 입으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인데.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옷이 진짜 엄마야, 지영아. 이 옷으로 너를 키웠고, 이 옷으로 꿈을 이뤘거든. 이 옷이 나를 만든 거야.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철과 미란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민수도 멀리서 지켜보며 지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자가 축사에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작업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이 옷으로 제 딸을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는 진심이 가장 소중한 거죠. 하객들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어요. 민호도 순자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피로연에서 영호가 마이크를 잡고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행동에 있죠.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회장님과 지영 양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1년 후 지영의 신혼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예쁜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민호는 순자를 진짜 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고 여전히 새벽에 함께 운동을 나가며 인생 조언을 구했습니다. 순자가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야.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람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